인류의 고향인 우리 은하는 무척이나 거대한 은하입니다. 우리 은하계가 속한 국부 은하군에는 50개 이상의 은하가 존재하지만 우리 은하보다 큰 것은 안드로메다 은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은하도 그리고 안드로메다 은하도 인류가 아는 가장 큰 은하가 아니에요. 그럼 제일 큰 은하는 뭘까? 저희 채널에 올라온 가장 큰 천체 랭킹을 못 보신 분들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오늘은 인류가 아는 가장 큰 은하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흥미가 생기셨나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규모 챔피언. 그럼 소개할게요. 이쪽이 오늘의 주인공, IC1101 은하입니다. 멋진 모습이죠? 그리고 아주 웅장합니다. 헤일로를 포함하면 이 은하의 반경은 대략 200만 광년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혹은 그보다 더 큰 550만 광년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즉 IC1101 은하의 직경은 적어도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에 필적한다는 것이죠. 우주 몬스터급의 이 은하에는 100조 개가 넘는 대량의 항성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우리 은하계의 직경은 불과 10만 광년밖에 되지 않으며 포함된 항성의 수는 2천억에서 4천억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메다 은하의 지름은 그 2배 정도이고 항성의 수는 아마 1조 개 정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IC1101은 국부 은하군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은하 2개를 합쳐도 한참을 못 미칠 정도로 크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 은하가 IC1101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면 마치 꼬마 같은 작은 반은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별의 집단은 도대체 무슨 경위로 발견된 것일까요? 사실 이 은하의 존재는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18세기 말 이미 윌리엄 허셜에 의해 처음으로 관측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 100년 뒤 욘 드레위에르라고 하는 다른 천문학자가 먼 곳에 있는 이 은하를 IC의 1101번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은하가 IC1101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지요. 다만 드레위에르 자신은 이 은하를 성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IC1101이 성운이 아닌 은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어요. 이 은하는 지구로부터 대략 10억 광년이라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은하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이 조금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거대 은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IC1101 은하가 형태상 어느 그룹에 속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이 은하를 보면 각도가 좋지 않아 납작한 원반처럼 보이는데요. IC1101은 우리 은하와 같은 나선 은하가 아니라 타원형 은하 또는 렌즈형 은하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타원 은하란 어떠한 구조적인 특징이 없는 은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하의 경우 팔이라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뉘는데 타원 은하에는 그것이 없고 완전한 구형이나 약간 평평한 형태의 별 집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렌즈형 은하는 원반 상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 팔이 그다지 뚜렷하지 않거나 전혀 볼 수 없어요. 큰 은하의 대부분은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을 가지고 있으며 IC1101도 예외는 아닙니다. 심지어 은하와 딱 어울리는 블랙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블랙홀은 인류가 아는 것 중 단독 천체로는 최대급이고 질량은 태양의 1000억 배나 됩니다. 덧붙여서 우리 은하의 중심에는 궁수자리 A별이라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존재하는데 그 질량은 태양의 약 431만 배입니다. IC1101에는 금속량이 큰 오래된 항성들이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태양보다 50억에서 70억 살 많은 것도 있어요. 즉, 이렇게 큰 은하라면 지적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은 모두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구와 비슷한 행성도 분명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원시스프에서 생명체가 태어나 우주로 비행하거나 불치병을 치료하거나 SNS에 고양이 사진을 올릴 때까지 진화하기 위한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고양이가 아닌 전혀 다른 생물일지라도 말이죠. IC1101 은하의 항성을 공전하는 행성의 밤하늘은 분명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는 무척 밝기 때문에 이 은하의 행성에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 별의 은하수가 아주 밝게 보일 거예요. 그곳에서는 분명 어두운 시간대라는 것은 없을 것이고 어스름한 시간대가 매우 길게 지속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IC1101은 꽤 오래된 은하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은하에는 젊은 별이 거의 없고 활발한 별 형성이 이루어지는 성운도 없습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면 노란색 별이나 주황색 별은 팽창하여 적색 거성이 되고 은하는 선명한 붉은 빛을 띠게 됩니다. 그 후 은하는 점차 나이가 들며 중성자별, 블랙홀, 백색외성, 적색외성으로만 이루어지게 되죠. 만약 우리가 이 은하를 찾아 주민들과 친해지고 싶다면 서둘러야 해요. 우리에게 남겨질 시간은 앞으로 20억 년이거든요. 우주 규모로 생각하면 긴 시간이 아닙니다. 이 은하는 어디서 왔을까? IC1101의 최대의 수수께끼 중 하나는 왜 이 은하가 이토록 거대한가 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 의문에 답할 수 있는 표준 이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의 은하는 아마도 성간가스 구름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마치 양치기 개가 염소나 양떼를 쫓듯이 암흑물질의 모임이 성간가스 구름을 모아 최초의 구조가 만들어지고 응축된 구름의 중심에 대질량 블랙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스 주변에서 항성들이 생겨나며 은하 중심을 공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이 이론만으로는 항성이 은하의 주위를 공전하는 은하, 즉 항성이 원반 범위 안을 도는 은하의 형성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IC1101과 같은 타원 은하 또는 렌즈 은하에서는 항성이 매우 복잡하게 꼬여 있어요. 이러한 비정상적인 크기의 거대 은하는 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또 다른 가설을 세웠는데요. 그 설에 따르면 은하들은 가끔 서로 충돌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 전, 우리 은하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가이아 엔셀라두스라는 작은 은하와 충돌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구상성단 중에는 중심에 블랙홀을 가진 것도 있는데 이는 원래 다른 은하의 핵으로 역시 과거 우리 은하에 의해 삼켜진 것입니다. 수십억 년 후에는 우리 은하 역시 안드로메다 은하에 삼켜질 운명이랍니다. 다소라도 질량이 가까운 두 은하가 충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큰 중력이 별들을 궤도에서 튕겨내고 그 결과 별들은 새로운 궤도로 공전하게 됩니다. 화려한 천재지변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항성끼리 충돌하는 일도 드물며 있더라도 어떤 항성이 다른 항성 근처를 통과하여 먼 곳에 있는 행성 몇 개를 낚아채갈 뿐이랍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은하가 합류하여 하나가 되며 정확히 타원 은하 또는 렌즈 은하의 형태를 갖게 됩니다. IC1101도 분명 이렇게 태어났을 거예요. 처음엔 아주 가까운 위치에 여러 개의 큰 은하가 형성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은하가 합류해 하나의 거대 은하가 되어 최종적으로는 근처에 있는 다른 은하를 왕성하게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자신의 그룹을 전부 흡수할 때까지 지속되고요. 이렇게 해서 성도상에는 직경 수십억 광년에 이르는 몬스터가 출현한 것입니다. 인류가 아는 최대 은하에 얽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최대라기보다는 최대 규모라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아직 사이즈가 규정되지 않은 것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댓글은 항상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신지 다음 영상으로 어떤 주제를 다룰지 고민할 때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SNS를 통해 저희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항상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